오늘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줄 한 철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 날선말을 쏟아내고 현실에서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논쟁하는 이유가 과연 진리를 찾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일까요? 여기 모든 논쟁을 약함의 증거라고 일갈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의미 없는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논쟁,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언쟁은 힘의 표현이 아니라 나약함의 발로에 불과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니체의 눈에 진정한 힘은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힘은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신의 진리를 온몸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데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반면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대부분의 논쟁이 내면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논쟁할 때 그들은 종종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마치 방패처럼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굳건한 토대가 없기 때문이죠. 니체는 이것이야말로 외부의 인정을 받지 않고는 삶을 살아갈 용기가 없는 약자들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니체가 지적인 토론이나 담론 자체를 반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강인한 사상가, 즉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내면의 필요에 의해 대담하게 기존의 사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그가 멸시했던 것은 성장이 아닌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 그리고 두려움에 의해 주도되는 공허한 말싸움이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사소한 논쟁의 필요성을 넘어서 행동하는 삶을 가꾸라고 격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행동하고 창조하며 그 어떤 논쟁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공개 담론에서 끝없는 논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니체의 이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논쟁은 당신이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인정 없이는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까? 니체는 인간의 본성이 강자와 약자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과 약함은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회복 탄력성, 의지력,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니체 철학에서 강함이란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반면에 약함이란 진정성 있게 살지 못하는 무능력, 무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 그리고 끝없는 논쟁과 도덕적인 위선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필요성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니체 철학의 중심에는 위버맨시, 즉 초인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버맨시는 기존의 도덕과 사회적 기대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개인입니다. 그는 타인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행동하고 창조하며 삶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약자들은 빌려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승인을 구하고 자신의 깨지기 쉬운 정체성을 방어하기 위해 끝없는 논쟁에 참여합니다. 강자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합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성취 자체가 모든 것을 대변하기에 다른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자들은 논쟁하고 정당화하고 승인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진정한 힘이란 사회적으로 용인된 생각이라는 목발 없이 삶을 온전히 껴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쓰인 도덕적 대본 없이 용기를 가지고 존재의 혼돈을 마주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힘을 구현한 사람들은 끝없는 토론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 철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니체의 사상 중 가장 많이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추동력이며 한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입니다. 니체에게 이 힘이야말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과 그저 존재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바로 행동이 논쟁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논쟁은 약자의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행동할 힘이 부족할 때 논쟁합니다. 무력감을 느낄 때 현실을 직접 바꾸는 대신 말로 현실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지지를 얻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행동하고 창조하며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힘의 의지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 세상에 당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평생 추상적인 관념만 토론하고 정작 자신의 철학대로 살지 않는 철학자들을 경멸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그들을 삶과 직접 마주하는 대신 말 뒤에 숨는 지적인 겁쟁이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힘의 의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의미나 진리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직접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는 건축에 대해 논쟁하지 않고 건물을 짓습니다. 지도자는 리더십에 대해 토론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끕니다. 전사는 용기에 대해 논하지 않고 싸웁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 즉 정복자, 예술가, 발명가들은 끝없는 논쟁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현실에 강요했습니다. 그동안 약자들은 옆에서 도덕, 정의, 공정함에 대해 논쟁하며 세상에 대해 그저 말만 하는 대신 세상을 직접 바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원칙은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온라인에서 정치, 종교, 이념을 놓고 몇 시간씩 논쟁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논쟁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창조자들입니다. 힘의 의지는 당신에게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하라고 요구합니다. 성공에 대해 논쟁하는 대신 성공을 위해 일하십시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토론하는 대신 당신의 진리대로 사십시오. 삶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당신의 삶을 직접 만들어 가십시오. 니체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개념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약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사람들을 통제하고 순응시키기 위해 고안된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대신 그는 진리란 우리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리는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창조되고 형성되며 강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득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무기인 이유입니다. 약자들은 진리가 고정되어 있으며 발견하고 복종해야 할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강자들은 더 잘합니다. 그들은 진리가 유연하며 그것을 형성할 만큼 강한 자의 의지에 따라 구부러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단순히 진리를 따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진리를 창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이념, 정치운동은 그들의 사상이 올바랐기 때문에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념을 세상에 강요한 설득력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선 것입니다. 니체에게 이성은 최고의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약자들이 자신의 무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사회, 종교, 도덕체계가 어떻게 이성적인 논쟁을 사용하여 개인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억압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겸손, 자기희생, 순종을 설파했는데 이 모든 것은 겉보기에 논리적인 도덕 원칙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이 약자들이 강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속임수라고 폭로했습니다. 그에게 본능은 순수하고 날 것이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장, 힘, 그리고 표현을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 자체에 여과되지 않은 의지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인들, 즉 정복자, 예술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능을 믿고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며 세상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지 말만 할 때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이성적인 담론은 종종 두려움의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너무 두려워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그들은 가능성을 토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며 결코 오지 않을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기만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행동하는 대신 말의 홍수 속에 자신을 빠뜨림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니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강해지고 싶다면 과도한 분석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본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성도 제자리가 있지만 그것은 본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봉사해야 합니다. 리버맨시는 사소한 논쟁의 소음과 혼돈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더 높은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에 얽매여 있는 동안 사회적 규범과 기대의 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살며 본질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제공하지 않는 세상에서 스스로 의미를 창조합니다. 리버맨시에게 사소한 논쟁은 그저 방해물일 뿐입니다. 에너지나 관심을 쏟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얕은 갈등의 순환에 갇혀 궁극적으로 어떤 개인적 성장이나 진정한 진보로도 이어지지 않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 논쟁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타인의 사소한 관심사를 넘어서 자신만의 길에 집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체 철학에서 르상티망,
즉 원한 감정은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니체는 원한 감정을 열등감과 나약함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무능력에서 비롯되는 감정적 반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한 감정에서 비롯된 논쟁을 할 때 그들은 건전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한 감정은 본질적으로 약자의 산물입니다. 개인이 자신을 주장하거나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나 사회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강력하거나 자유로운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쟁은 이해에 도달하거나 진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나약함을 정당화하려는 필요에 의해 움직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원한 감정을 극복하고 끝없이 논쟁할 필요를 피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은 사소한 논쟁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기 역량 강화, 창의성, 그리고 개인적 위대함의 추구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원한 감정과 논쟁이 약함의 신호임을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성장과 창조, 그리고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곳으로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불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고 주체적인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끝없는 논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침묵 속에서 행동하고 창조하며 우리 자신의 삶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강인한 존재가 될 것인가. 오늘 당신은 무엇에 대해 논쟁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창조하고 행동으로 당신